반갑습니다. 장정료 시장 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약 부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충격을 생각하면 오늘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베어마켓 랠리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또 그런 흐름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물가 상승에 대한 이제 관점이 틀렸고 결국 이제 물가를 잡으려면 공급 문제는 맞는데 그러면 이 공급자들을 어떻게 조져서 잡을 것이냐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미국이 이제 산유국을 조져야 된다.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를 조져야 된다. 사우디는 동맹국이라서 안 되고 러시아는 핵 능력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안타깝게도 공급자를 조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물가냐 자산 시장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선진국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그 병폐가 심하게 나타나는 거.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이 굉장히 많이 꺾여 있는 상태다. 장기 미취업자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이나 근로 자세조차도 많이 지금 헝클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권리를 찾고 과한 어떤 요구, 갑질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직무윤리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왜 돈을 줘야 될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이 자산 시장이 망가져야 된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또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야 됩니다. 그 세상이 돌아가려면. 그래서 물가를 잡는 걸 선택하고 자산 시장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이걸 공급 문제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로 경제를 조져버리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점점 이제 그런 생각이 강해지고 그랬을 때 시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면 특별히 이제 크게 내리거나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반대로 오를 만한 동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봤을 때도 2%대 초중반에서 지금 4%대 중반까지 만들어졌고 앞으로 금리 인상이 더 진행이 되면 그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5%대 중반까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5%대 중반이 된다. 대출 금리가. 이건 사실 정상적인 어떤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상적인 상황이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영원할 거라고 하고 투자를 했던 입장에서는 매우 버거운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신용대출에 주택담보대출을 만땅으로 채워가지고 그 고가의 주택을 구매한 분들이나 아니면 신용미수 다 써가지고 주식을 구매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건데 그게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시간을 많이 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금금리가 한 3% 정도 되고 이 예금금리를 넘어설 수 있는 주식은 배당주를 제외하면 쉽지가 않을 것이다. 매출, 이익 두 자릿대로 늘어나는 종목들 많은데요. 자산 규모가 그렇게 늘어나는 종목들 많을 텐데요. 앞으로 그런다 하더라도 이걸 가격에 반영하려면 결국은 유동성이 필요한데 지금 유동성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5%대 중반이 된다 그러면 신용대출은 6에서 7%를 봐야 될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6, 7% 정도 신용대출이 발생을 하면 주식 투자로 1년에 6, 7% 물론 수익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손해보고 2년 손해보고 그러면 요 이자까지 내야 되니까.
에휴, 그냥 정리해서 이거나 채워 넣자. 아니면 앞으로 투자할 잉여 수익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 통장 갚는 데 써야지. 이 신규 투자가 안 들어가고 있는 돈도 본전 찾으면 갚아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설사 기업의 어떤 성장, 그 내부적인 가치가 성장을 하더라도 그게 주가에 반영되려면 이 시기는 아닐 것이다. 네, 그래서 계속 어려운 시기가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시원하게 내리면 또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시원하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계속 기다가 찔끔 빠졌다가 요게 반복되고 그 사이에 이제 개별 종목들이 한 번씩 반응을 해주니까 또 미련도 못 버리고 요런 계륵 같은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예, 좋은 대응을 통해서 잘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 예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 파란색 감이 홍시가 되는, 이건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금리가 높아졌고 당장 내려갈 것 같지 않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산 시장을 포기를 하게 될 것 같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서라도 자산 시장이 죽어야 되고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유동성을 삭제하기 위한 가장 편한 방법이 자산 시장이 망가지는 거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 적어도 육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육성책도 없을 것이고 주가 부양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고금리 시기에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시절이라면 3, 4년 행보 정도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미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잘 되는 종목들은 올라가겠지만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좋을 때는 7종목 중에서 하나가 아니 10개 중에 7개가 올라가고, 시장이 나쁠 때는 10개 중에 2개가 올라가고, 지금처럼 더 나쁘면 10개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데 그 10%의 확률에 에너지를 쏟고 내 소중한 자산을 투자를 한다는 게 아무래도 그 비중이 줄여야 되지 않을까. 예, 예, 현대로템. 네, 좋은 결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까지는 아닌데 베어마켓 랠리가 아주 베어마켓 랠리답게 나오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뭐 위험한 베팅을 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러니까 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길게 보시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갈 만한 종목을 하시고, 그러면서 많이 떨어지면 뭐 더 담고 조금 올라가면 조금 덜어내고, 뭐 요렇게 이제 편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한 종목으로 조지면 그러면 뭐 나쁜 시장에서도 나쁜 결과는 또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또 우리가 뭐 일본처럼 버블 붕괴라든지 이런 게 오지는 않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요런 상태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20%까지 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얘기냐면 LTV가 120%라는 얘기인데 제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땅을 삽니다. 땅을 1억 주고 사는데 대출이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저는 오히려 2천만 원이 생기게 되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지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 15배가 올랐습니다. 한 3, 4년 만에. 15배가 올라가지고 거품이 꺼진 거고, 우리는 이 정도의 상승폭이 없고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많이 해야 70%, 그리고 고가주택 40%, 그리고 15억 이상은 0%. 대출을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거품이냐라고 하면 오히려 뭐 조정 지구로 이렇게 묶인다든지 규제까지 해서 못 오르게 막아놨으니까 물론 약세장이지만 거품이 붕괴돼서 뭐 폭락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망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그 전망이 내린다라기보다는 재미가 없다라는 관점.
예. 예. 요 한반도 긴장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한 거에 대해서도 북한의 존재가 그리고 북한과의 갈등이 영향을 준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어떤 이제 주주를 홀대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뭐 필요하면 그냥 주식 찍어 가지고 주식 투자자들이 호구처럼 예, 여겨지는 부분, 그리고 뭐 좋을 때도 배당도 안 합니다. 내부 유보로 쌓아놨다가 지들 월급으로 다 빼가고 뭐 이런 구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거의 대부분이지, 한반도 긴장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휴전 상태로 70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새삼스러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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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꾸 그 여러분들이 뭐 겸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겸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지불도 없기 때문에. 저도 뭐 겸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제 성격이 좀 그렇지 못해 가지고 중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이 중학교 때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놀아서 성적이 156명이었나 당시에 6명 중에서 40등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네, 하고 있다가 조금 뭐 성적 잘 나와서 한 30등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뭐 이제 드디어 성적 상승에 뭐 이제 뭐 궤도에 올랐다부터 해가지고 겸손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캐릭터였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말로 동력을 찾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졸업할 때는 8등으로 졸업했습니다. 학교에서. 연합고사를 쳤을 때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뭐 40등에서 8등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이 겸손과는 거리가 먼. 그러니까 뭐 그때 성격이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러지는 않고 실제로 이제 뭐 표현하자면 그렇게 인정하기는 싫지만 지풀도 없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증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북 리스크가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환율에 영향을 주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은 주주 가치에 대한 홀대, 요게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맞다. 하트도 같이 찍기로 했는데 근데 이거 확실히 이제 신체 능력이 떨어졌는데 옛날에 이걸 팍팍팍팍 찍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느려진 느낌?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뭐 할 때 아이고 요거는 방송에서 언급을 해야 되겠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겠네 하는 거를 온종일 그런 생각만 하니까 요거 하다가 안 적어 놓으면 막상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지 못한 부분들도 예, 그 적지가 않은데 다음에 생각나면 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송혜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종로에서 지나가다가 이제 송혜 선생님 예, 마주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또 이 마음속에 이 찐따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차마 인사는 못 드리고 그냥 송혜 선생님 여기 계시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예, 지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좀 어려워가지고 우리 이 주식으로 미래를 여는 사람들 멤버한테 그 응원의 말씀이라도 하나 달라고 혼자 이제 멀리서 송혜 선생님이라 하고 생각했을 때
혼자 머릿속으로는 이제 먼저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메시지해서 녹화해 가지고 '우리 카페에 올려야지.' 뭐 이런 생각 혼자서 막 앞서 나가다가 막상 가까이 가니까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려 가지고 그냥 상상 속에서 끝났는데, 이날 이제 제가 느린 거라고 해서 생각이 났는데, 이날 제가 그 종로에 이발소에 갔었습니다. 예, 종로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발소 가면 5,000원에 머리를 깎아줍니다. 그리고 염색까지 하면 9,500원. 9,000원이고 샴푸하는 게 500원. 그래서 이렇게 9,500원인데, 제가 당시에 이제 머리도 깎고 염색도 하고, 저는 흰머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머리도 감고, 그리고 500원은 예, 또 드리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던데, 그때 이제 제가 본 모습이 뭐냐면, 머리를 깎는데 뭐 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뭐 오시니까 제가 좀 약간 주목을 받는 그런 상태였고, 예, 근데 옷걸이에 이렇게 옷을 거시는데 정말 이제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천천히 옷을 거시는 겁니다. 이 나이가 들면 느려지는구나. 요런 걸 알게 됐었는데, 오늘 찍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클릭 속도보다 예, 좀 느려진 것 같아서 이 또 노화가 더 진행이 된 것 같은 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삼성생명을 살펴보고 또 관심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단기간에 조금 나아졌다가 주저앉았는데, 참 뭐 오너 일가의 블록딜, 그리고 지분을 이제 줄여가는 과정에서 수급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이 13조 원이고 순자산이 2022년 3월부로 순자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회계 기준이 바뀌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도 뭐 31조 원. 요거는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확 줄었는지를 지금 살펴보면 좀 더듬거릴 거니까 한번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뭐 3%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예,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12년이 됐는데 공모가가 11만 원이고 지금 6만 5천 원입니다. 12년 동안 회사 가치는 한 3배 정도 커졌는데. 네, 그래서 뭐 이게 언젠가는 올라올 것이다. 그건 뭐 굉장히 진부한 얘기고. 그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타이밍이 언제부터 좀 조금 더 좋아지겠냐라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이중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닥이고 두 번째 바닥이고. 네, 그래서 요 상태를 만들었을 때 8만 원대 중후반이 왔을 때 그 이후로까지 치고 올라가서 공모가를 회복하면, 예, 그때까지가 이제 이 암흑기가 끝나는 시기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암흑기가 왜 생겼냐 그러면, 다른 보험주들도 다 같이 내렸기 때문에 가장 큰 게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리스크, 그리고 저금리에 대한 그 영업 타격, 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둘 다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린 이유가 사라졌으면 당연히 주가는 시간차가 있겠지만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도 지금 상태로는 단기 하락이 컸으니까 나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도 괜찮고, 다만 굉장히 느리고 지루하다라는 거, 요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에서 보시면 삼성전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디램 가격 하락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디램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2분기 실적까지는 모르겠지만 3분기부터는 실적 감소가 좀 뚜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다만 이제 이 전략적인 가치는 올라갔으니까 삼성전자가 이 단순히 D램 가격 변동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또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만 뭐 저점이 또 가까워졌으니까 언제 또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밀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가 5월 말에 3나노 성공해 가지고 이제 반전의 어떤 계기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반전의 계기라는 게 제가 기준을 정했었습니다. 다른 업체에 대한 수주, 3나노 수주입니다. 근데 이 3나노 수주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 자체 칩부터 생산한다라고 하니까 수요를 맞추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게 수요를 맞추는 기간이 3달, 4달 이렇게 가다 보면 TSMC한테 먼저 뺏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3나노로 생산한다고 해서 성능의 개선이 아주 대폭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장비 한 대만 해도 수조 원에 달하니까 투자비를 과연 건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회의론도 생기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전의 계기를 못 만들었다. 결국 3나노 실패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랬을 때도 뭐 이전에 기준을 잡으시는 건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국가 증시 말고 한국 증시에만 가능한 건데 가격을 우리는 가격에 집착을 하니까 그래서 63,000원, 57,000원대 뭐 안 오는 게 맞을 거고 안 와야 되지만 62,000원대 후반, 57,000원대 중반 이 정도 되면 기술적 반등으로서 비교적 분명한 자리다. 예, 하단까지 겹치니까. 그래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고 혹시라도 더 내려오면 여기서도 반등할 수 있는 자리고. 그러면 삼성전자 길게 보고 모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5만 원 이하에서 사시면 됩니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세상 일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팔아야 될 자리인데 굉장히 많이 샀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여기서 다시 물 타고 평생 갈 거고 손자한테 물려줄 거고 아들한테 물려줄 거고 이런 마음인데 주가가 내리니까 과연 그 마음이 달라졌을 것인지 안 달라졌을 것인지 요거는 이제 내 투자의 어떤 소신이 확실히 주관이 뚜렷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야 주식 투자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26년에 제가 이제 군 전역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순천 출신의 그 최하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그 본명까지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고 그 되게 그 재밌는 그런 분이었는데 삼성전자 묻어두면 100만 원 가지 않겠냐. 네. 그러면서 그 매일 노래방 가고 뭐 도박하고 이러면서 돈 다 쓰는 삼성전자 묻어두면 100만 원 간다. 하지만 본인의 생활은 그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활동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100만 원 갔습니다. 100만 원뿐만이 아니라 환산 전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주가 한 300만 원 간 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알고 있지만 그 실천이 굉장히 어렵더라. 실천도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뭔가를 이제 도박처럼 접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카지노가 95에서 98% 카지노 가서 하면 많이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잃지만 중간에 주식도 99.7% 환수율 중간에 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딴 것 시장이 이제 뭐 주기가 길고 짧고 봐야겠지만 주기가 짧다 따담고 쉬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확률 통계 범위에서 벗어나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이 확률에 얻어 걸려 가지고 투자금이 계속 증발을 하게 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도파민 수용체가 망가집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망가졌다는 건 다른 일이 재미가 없고 의욕이 떨어지고
예, 그리고 쉽게 우울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 도파민 수용체는 결국 단타를 하게 되면서 갖고 따라오는 필연적인 어떤 질병과도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이 돈 계속 회전하다 보면 손실도 보고 거래세도 빠지고 하니까 계속 투자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나중에 이제 확률적으로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해보고 스트레스 받고 시간도 날리고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러나 이제 그때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단타를 쳐야만 이제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6개월 정도 지나면 투자금이 싹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도박보다 훨씬 낫다고 보는 게, 도박은 한 방 하면 결과가 나와서 끝이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계속 베팅을 한 상태입니다.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 예, 그리고 확률적으로 이게 기다릴 수 있고 도박처럼 다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합법적이고 건강한 도박이다. 단타로 접근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단타로 접근하면 도박하고 똑같다. 그래서 단타로 과연 성공한 사람이 있느냐? 예, 없다고 보고, 혹시 뭐 계좌를 까서 내가 단타로 돈 벌었어요 하는 사람들, 그건 이제 뭐 어떤 종목을 매매했고 자기 계좌가 뭐 5개 있든 10개 있든 다 까야 됩니다. 한쪽 계좌에 이렇게 하는 거 뭐 쉽습니다. 계좌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데 요 계좌 수익 맞추려면 수익 중인 종목 이쪽 계좌로 옮겨가지고 매도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익 난 거니까. 아니면 거래량 없는 종목들 이거 사놓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해서 조금 올려가지고 이거 팔아버립니다. 수익. 네, 그럼 나머지는 다 작살.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 뭐 어떤 종목 매매했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 뭐 저기 이런 수를 썼는지 안 썼는지 바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종목 공개를 못한다. 뭔가 구린 게 있다. 단타로 돈을 번다? 누가 안 해봤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날고 긴다는 사람들 다 그런 방법 써봤을 거고, 뭐 과거에 원형지정 아래에 있던 서울대 그리고 국내 최고의 학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뭐 가진 연구를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봤지만 결국 돈을 번 건 뭐 책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안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냥 가치 투자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존재를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돈 벌었다 그러면 주변에서 돈 빌려달라고 할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장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주식 투자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본질적인 부분에서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답을 압니다. 이미 그거를 알고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 예, 그게 이 어려운 시장,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잔혹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또 HK를 한번 볼 텐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HK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HK가 저평가지만 2,500원 위에서는 그냥 평범한 저평가 상태다. 2,500원 위에서는. 그래서 평범한 저평가 상태가 되니까 뭐 특별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하니까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주 특별한 저평가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그 HK가 지금도 특별한 저평가인데 아주 특별한 저평가는 2,000원. 예. 그러면 이럴 때는 또 사야 됩니다. 요 위에서는 매도, 여기서 매수. 근데 그러면 2,000원 아래는 아주 특별하니까 적당히 특별한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괜찮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400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 400억이면 최대주주 지분 20%라고 했을 때 80억입니다. 평가액으로. 뭐 서울의 비싼 아파트 한 채가 회사 하나입니다. 이 언밸런스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아파트 값이 내리거나 주식이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파트는 쉽게 내리진 않으니까. 그리고 특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거품이 아예 없다. 왜냐면 대출이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되니까
뭐 편법으로 대출을 받든 아니면 다른 쪽으로 대출을 받든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대출이 아예 없는 상태로 형성된 시세인데 그걸 거품이라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적어도 15억 이상 아파트는 거품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호가만 그렇게 오른 거 말고 실제로 이제 그 정도 가치다라고 회자되는 아파트들. 그래서 결국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HK가 지금 또 매력적인 가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풍강도 뭐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풍강 같은 경우도 지금 400억대 중반인데 풍강이 5,000원을 넘어가면 이제 평범한 종목이고 평범한 저평가. 그리고 4,000원 아래는 아주 특별한 저평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풍강도 HK랑 마찬가지로 요 위로 올라가면 정리하시고 요 밑에 4,000원 밑으로 오면 담으시고 여기서 특별하니까 뭐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저평가된 종목들은 마음이 편합니다. 뭐 지가 떨어져 봤자지 뭐. 그리고 떨어지면 뭐 이 가격도 아주 매력적인데 여기서 더 떨어지네? 더 사야지 뭐. 더 쉽게 사게 됩니다. 마치 뭐 예를 들어서 뭐 팔도 비빔면이 2,000원, 2,500원에 판다. 그러면 하나 사먹을 볼만한데 세일을 해서 1,500원에 판다. 더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내리면 더 내리니까 손절을 해야 되냐 마냐 이렇게 이제 관점이 가버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그런 가격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주식 투자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싸면 더 사고 비싸면 팔고. 근데 주가 떨어지는 거 샀더니 완전 망가지던데요. 그거는 싼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이제 거품이 껴서 꺼지는 거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내렸다고 사면 끝장나는 거고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 경험적으로 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들 저평가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든지 이러면 꼭 후회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럼 기다렸다가 그 후회할 만한 구간에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마트 뭔가 한번 반짝할 것 같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아주 틀리게 봤다고는 좀 변명을 하고 싶은 게 롯데 쇼핑 올라갔습니다. 롯데는 올라갔는데 이마트는 내려가가지고 제가 관점이 틀렸다기보다는 종목을 잘못 골랐다. 왜냐면 이 같은 쇼핑으로 롯데 쇼핑을 샀으면 지금 또 재미를 조금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 이마트를 사가지고. 근데 그러면 이마트는 왜 안 올라가느냐라고 보면 롯데는 사실 아직까지도 오프라인에 집중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풀리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쉽게 반등을 하고 또 아주 저평가 상태고 그 저평가 정도가 심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바닥권입니다. 과거에 또 아주 좋은 주가를 보여줬고 근데 롯데 쪽에 명예퇴직도 하고 이제 구조조정도 하는데 명예퇴직 신청자는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인력 구조조정이 조금 제한적이고 저는 이제 롯데 쇼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롯데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임금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거의 뭐 보면 자선단체입니다. 보면 이제 직원들 중간에 차 마시고 있고 뭐 커피 마시고 있고 매우,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 근로에 대해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자선 사업처럼 하는 회사가 잘 되겠냐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꼭 이게 또 현장에서 보는 게 다 정답이 다가 아니고 또 그게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지점 구조 조정하고 이러면서 이제 오프라인에 집중된 구조는 여전하지만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오프라인 쪽에 조금 수혜가 더 커진다. 구조 조정도 조금 했다. 이러면서 이제 반응이 왔던. 그래서 뭐 제가 틀렸다고 하고 싶지는 않고 그 롯데 쇼핑을 샀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는 뭐 화난 거지만
이마트를 사 가지고 조금 거기서 비켜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섣불리 판단을 하는 것보다 조금 지나면 한 번쯤 뭐 같이 반응이 있지 않을까 요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이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또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 말고도 이제 삼강 M&T, 풍력 쪽은 삼강 M&T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체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수혜는 태양광은 OCI이고 풍력은 삼강 M&T입니다. 예. 그리고 풍력에서 뭐 다른 테마주가 움직일 거고 여기도 S에너지가 움직이고 그래서 주가 상승폭은 또 얘네들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어떤 가치의 증대로 본다면 이 두 종목인데 삼강 M&T 같은 경우는 시장이 나쁜 상태에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그 이전에 연초에 하락폭을 다 만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과 코스피 연초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과 비교하면 지수 대비해서 상당한 수준의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수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뭔가 좋은 상태다. 시장이 좋았으면 이미 신고가를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상태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실적이 됐든 계속된 수주가 됐든 SK 산하에 들어오는 SK그룹주가 됐든 뭐가 됐든 분명히 투자자들의 어떤 믿음을 자극하고 유지시킬 만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시장이 조금 나아지는 6월, 7월까지 보면 한번 또 이걸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만들게 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시장에 대해서 기대할 게 없고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들 그 강한 종목들도 급등하면 또 조정을 크게 받으니까 완만하게 시장 대비해서 강하고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 개별적으로 재료가 탄탄한 종목들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시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